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 보이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최고 10도 이상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벌어져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 북동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비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로부터 연료전지 사업을 분할해 설립한 한국퓨얼셀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분할 때부터 기술 부족과 적자 누적으로 청산을 염두에 둔 분할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아직까지 전직하지 않은 직원 40여 명은 졸지에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연료전지 전문 회사라며 자랑하던 한국퓨얼셀이 홈페이지에 해산 신고를 공고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약 5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 4월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19년 포스코 에너지로부터 분사를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술 개발 실패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은 저희 포스코 에너지가 한 건 아닙니다. 포스코 쪽에서 했는데 MCFC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연구개발비 400억 원을 받은 만큼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감장에서 사장의 증언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를 지켰던 직원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직원들은 분사가 되자마자 해산을 염두에 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혐오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25년도까지 기존에 맺었던 계약, 유지보수 계약만 실행했을 뿐입니다. 회사는 특별퇴직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지금까지 97차례 그룹사로 전직을 진행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뽑은 거는 포스코 산업가스 8명, 그리고 이번에 삼척에 6명, 그리고 GX에 1명. 분사 당시 190명이던 직원 수는 현재 40여 명. 실패한 사업 전략의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청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1명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제 포스코 본사와 청소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여 명이 투입돼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선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고령군이 4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문을 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첫 입주의 기회를 잡았던 청년 농업인들은 날마다 쉴 틈을 아껴가며 부지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기간 3년 중 절반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 농부라지만 1인당 연간 순수익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6명 중 5명은 종잣돈을 모아가며 스마트팜을 지을 땅도 샀습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자신감 정도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내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이제 온실 착공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진면 쪽에 제가 1,400평 정도 땅을 샀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성토는 끝났고 옆에 축대를 쌓고 있고요. 이제 내년쯤에는 시설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렴한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훌륭한 시설은 창업의 꿈을 키워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임대용 온실이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아무래도 더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창업의 그야말로 필수인 막대한 온실 건립비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 다녀오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농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사람에게는 그런 실패 없이 농장을 지을 수 있게. 고령군도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종 목표는 고령군에서 창농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지원책들이 있지만 청년 농들이 좀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의 대중화는 여전히 시기상조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꾸준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경로당 개통식을 열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 25개 경로당에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은 화상을 통해 실버 체조, 요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어르신 맞춤형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화재 가스 감지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시스템이 설치돼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상주 낙단보 인근의 경상북도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관상어 산업은 수조안을 자연경관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수중 조경 분야와 결합해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상주 낙동강변에 들어선 경북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국내외 150여 종의 관상어들이 25개 중대형 수조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관상어가 담긴 수조들입니다. 자연 경관을 연상시키는 나무 장식부터 섬세하게 조각된 바위와 돌 조각이 조명과 어우러져 물속 관상어들의 움직임을 더 화려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수조나 어항을 하나의 조경 작품처럼 꾸미는 아쿠아스케이프가 최근 관상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경상북도가 관련 기반 구축에 나선 겁니다. 도내 관상어 관련 업체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는 창업 지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어 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전공을 운영 중인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아쿠아스케이프 교육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전국대회도 여는 등 경상북도는 관상어 생산과 유통에서 교육 창업에 이르기까지 상주를 거점 삼아 경북의 관상어 산업 체인을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색깔이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고기들도 그에 못지않게 계절을 갖다가 수온이나 환경을 유지시켜주면서 관상어로서 더 색깔과 색감을 더 이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관상어 시장은 아쿠아스케이프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내수면 전략도 토종 민물고기 종자 생산에서 관상어 산업 전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공공임대주택인 섬청년 보금자리가 건립됩니다.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총 1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북에서는 영양, 청송, 울릉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지 않자 대구 지역 6개 야당이 먼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몇 해 전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의 대구시 의원은 1명으로 인구 2만 2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5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달서구엔 시의원이 6명으로 1명당 8만 6천여 명을 대변합니다. 누구는 2만 명을 대표하고 누구는 8만 명을 대표하는 이렇게 인구 편차가 심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대구시 의원을 지금보다 10석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의원 수가 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가장 우선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는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상황.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대구 지역 6개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의원 33명 중 단 1명을 뺀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가운데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의원 비율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재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으로 인해 홍준표 전 시장의 독선 정책과 대구 동구청장의 업무 태만을 막지 못했다며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구청장이 건강문제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다투느라 임기 절반을 보내버리는 상황에서도 의회에서 행동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듯 미미합니다. 국회엔 기초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방의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열쇠를 쥔 국회에선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만 이어가는 등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정시지원 전략 비대면 대입 설명회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경북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뒤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오늘 저녁 7시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대학 정시지원 전략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와이스 캠퍼스, 신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와 함께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포스트 에이펙 추진 전략과 차세대 원전, 미래차 산업 육성 등 경주시의 역점 사업을 공유했고 대학들은 이와 관련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안된 사업들은 경주시 관악협력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폭발 화재 사고가 났던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의 수리를 끝내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3파이넥스 공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포항제철소 전체 쇳물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0도 이상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당분간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져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 북동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비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0도, 김천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영주도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7도, 영주는 5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12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 큰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